네,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 네, 박성준 의원입니다. 소장님, 검찰이요, 비공개로 한 내규가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48개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, 이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. 근데 이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실제 헌법상에 최소한의 보장된 국민의 권익, 이런 지침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 되면 오히려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, 이런 어떤 지적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. 혹시 일반 행정부서의 내규들이 다 비공개가 됩니까? 아니면 공개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?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고요. 비공개되는 건 좀 숫자가 좀 적습니다. 굉장히 그렇죠. 적습니다. 네. 근데 검찰이 그럼 예외인 건가요? 이렇게 비공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? 몇 이 군데 정도면? 기관 중에서 좀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. 검찰이 이제 수사 공판 절차에서 성폭력, 아동학대,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내부 지침을 두고 있는데, 이 규정이, 지침이요,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지침입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원칙을 제시하는 지침인데, 여기도 지금 비공개예요.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피해자를 위한 보호 지침인데,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? 수사 절차가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,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, 이것을 알고 싶겠죠. 근데 이 내부 지침의 피해자 보호지만 사실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다. 공개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예. 그것도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. 네네.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. 검사,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 있는데, 또 하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입니다.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구체적인 구형량, 상소, 구속 수사 여부, 이런 기준이 되어 있죠.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사 기준, 또 형량에 대한, 구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 내규로 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, 법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양형 기준을, 양형에 대한 것들을 다 공개하라, 이렇게 이제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회에서도 기준이 도대체 뭐냐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검찰의 구형 기준이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구형이 된 것인지, 어떤 범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좀 구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피의자가 됐든 일반 법적인 소송을 하는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이 정도 되면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형식에 있어서는 구형 기준을 내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여기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, 처장님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예,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. 그 내용적으로 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행정규칙 내용이라면 공개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. 그렇죠. 다만 이제 그 기관에서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공개를 하게 되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, 현재로서는 그거를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을까?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제 구형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가 비공개로 되다 보니까 이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. 이 구형이 사건에 맞게 운영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나 상소에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친분 관계에서 혹시 특정 요소가 개입해서 이 구형이 작용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형 기준에 대한 것들을 공개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개성, 투명성에 맞춰서, 어차피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기준이 무엇인가, 그 절차적인 과정에 대한 것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. 저희들 이제 국정감사에는 질의도 하고 법제처에서 그런 안도 내고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공청회도 하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. 예, 의원님하고 지금 문제의식은 예,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. 예.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 의원님과 계속 좀 이렇게 논의를
계속하고 의견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법제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그 검찰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감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원에서도 이제 감찰할 수 있게 좀 해야 되는 건데 내부에 보면은 감찰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절차적인 과정도 없고 권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감찰 내부에 보면요. 예. 이게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원리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모든 내용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검찰에 보면 그 내부에 있는 징계 문제라든가 감찰 문제 특히 이런 공개할 수 있는 양형에 대한 부분 구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도 내기로 해서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철벽이 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.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법적인 부분, 내규의 부분은 법제처가 일정 부분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네네. 질의를 드립니다. 예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기관 간의 지금 문제가 지금 개입돼 있기 때문에요.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좀 강제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봤었는데 네네.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내부에서 행정부 내부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한 부처라도 반대를 하면 사실 이게 지금 통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. 근본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규범력을 높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의회에서 만약 법률로 만약에 강제를 하는 그런 조항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, 그런 안도 좀 내주시고요. 네네. 또 그런 관련된 이제 학자라든가 언론하고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. 네네. 결국은 알겠습니다. 검찰 내부의 규정이라는 것이 내규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국민을 위해서 인권보호, 헌법적 보장에 대한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? 내부 규정도 궁극적 목표가요. 거기에 부합하다고 하면 그 내규 규정도 변화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. 네네. 예, 동의합니다. 네. 마치셨습니까? 예.